소통 잘하는 아이가 행복한 리더가 된다는 소통 전문가 김창옥이 들려주는 소통의 법칙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쓴 책입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소통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책에는 50가지의 세세한 사례가 담겨 있어서 어린이들도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통 잘하는 아이가 행복한 리더가 된다는 김창옥 소장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강의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어린이들의 시각에 맞춰서 정리한 책으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필수 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말이 안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입니다. 같은 한국말로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을까요? 그의 답을 소통 잘하는 아이가 행복한 리더가 된다의 저자 서울여대 김창옥 교수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저희 뵌지 한 2년 됐나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번 책 나왔을 때. 그렇죠. 소통형 인간. 네, 예. 소통형 인간. 그렇죠. 네. 그 전에 이제 목소리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네, 네, 책 네. 나왔었고요. 네. 제가 그 알라딘의 조이식 사장님께서 인터넷 네. 서점 네. 세상에서 가장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 데서 나중에 알려주신 분이 바로 네. 김창옥 소장님이십니다. 네. 제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지. 그렇죠. 네. 순간 목소리 힘이 들어가시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예. 이제 그 목소리 속에 담긴 사실은 메시지가 이제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소장님의.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목소리 안에 분명히 내용이 또 담겨 있고 예. 또 목소리에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별 얘기 아닌데도 사람의 기분을 되게 좋게 할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맞는 말이라고 사람들이 다 듣지는 않는 것 같고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그게 잔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뉘앙스.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네. 얼굴만 뵙고 있어도 네. 사실은 막 재밌고 행복하거든요. 네. 이건 무슨 조합입니까, 그러면? 전에 제가 어디서 웃겼던 걸 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 지금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데요. 오늘 말씀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은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되게 좀 연세가 있으신데 네, 네. 아니 지금 애들 책 가지고 어쩌란 얘기야 이런 생각하실 수도 그럴 있거든요.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원래 그 소통 잘하는 아이 이 책의 원래 원책은 이제 그 소통 이제 유쾌한 소통의 법칙 67이라는 책에 예. 어린이 판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이 삶을 살아가는 소통의 법칙을 아이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이죠. 그렇군요. 네. 예. 소통에는 어린아이, 어른이 사실 따로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어린아이하고 소통을 잘하는 어른들이 쉽지가 않고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렇죠. 나도 맞습니다. 본인이 난 아이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사실은 대부분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회사 직원하고는 예. 잘하고 예. 영업은 웬만큼 하는데 이제 내가 난 내 아이하고는 소통이 안 되거나 그 이런 말씀 경우가 들으니까 가슴이 있거든요. 탁 하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딱 나타나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른들도 정말 친한 사이는 약간 어린아이처럼 논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술을 한 잔 드실 때도 되게 이렇게 고상하게 자네 한 잔 밖에 놔. 이러시거든요. 그렇죠. 먹어! 야! 너 먹어라! 막 이래요. 그리고 완전 애기죠. 그렇죠. 애처럼. 그럼 어깨동무하고. 그렇네요. 연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연애도 처음에 연애 막 사랑할 때는 되게 어린아이처럼 합니다. 유치하죠. 그리고 목소리도 약간 그 여성인 경우엔 약간 언어에 장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제가 한번 흉내 내볼까요? 밥 먹었죠? 그렇죠. 그럼 이런 좋아하는 거죠. 연애 초기에는 이제 뭐, 오빠, 나, 따또,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사. 뭐든 사.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사랑 식어보세요. 오빠, 나 따또. 그러면, 야, 말 똑바로 해. 진짜 세상 호락호락한 거 아니야. 그리고는 이제 어린아이 같지 않죠. 어른이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뭔가를 사랑하고 진짜 소통할 때는 때로는 좀 유치하기도 하고 어린아이 같고 그 어렸을 적 그 초등학교 친구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말도 놓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쫙 잘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나는 나이가 몇이야? 내 직업은 뭐야? 나는 어느 그렇죠. 대학교에 누구야? 예. 나 차는 이거야. 나 진짜 몸 장난 아니야. 또 누구는 나 장난이야. 누군 또 장난이고 또 장난 아니고 자꾸 이런 게 생기면서 어린아이적 시절에 놀던 그 마음으로 못 노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어린아이 마음이 돼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거꾸로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소통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도 예. 이게 만화가 이렇게 한쪽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엄마도 읽고 아이도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내 유년 시절을 보냈나. 나는 어쩌면 너무 빨리 어른이 된 건 아닌가. 예. 그 동안보다 더 중요한 건 동심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멋지네요. 예. 예. 그래서 그렇네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흰머리가 되고 눈가에 주름살이 있는 거는 영광이 될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제 동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 이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은 아이인데 역할만 어른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리다라는 것은 상처받았다. 어른이 되지 못했다의 예. 그것이고 이 동심은 조금 다른 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궁금해하고 예. 순수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재산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어렸을 적엔 친구가 빨리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마음이 열려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뭐 너는 종교가 뭐니? 이런 거랑 어렸을 적에 상관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너 예. 공부 잘하냐? 나 공부 못하냐? 뭐 너네 부모님 어느 지역 사람이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렇죠. 상당히 친구가 빨리 되는데 예.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는 너 고향이 어디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어느 동네 사니? 이게 이렇게 딱 서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랑 비슷하지 않으면 친구 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예. 같아요. 김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 전에 소통형 인간은 사실 어른을 위한 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책, 어른을 위한 책으로 한 게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 그렇죠. 어린이 책으로 원래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 설득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면서 어른들하고만 소통되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우리 어른들, 특별히 남자 어른들이 예. 내가 이 어떻게 보면 가면과 같은 어른 역할을 빨리 벗어나고 싶을 때 이걸 빨리 벗어나게 도와주는 액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액체가 들어가면은 어린아이처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되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가식을 벗고 너 누구다, 나 누구다 이런 거 없이 그러면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그래 남자가 뭐 술 한잔 해야 친해지지. 그래서 그러니까 술이 바로 어린아이로 가는 그렇죠. 어떤 하나의 도구네요. 그런 어떤 도구가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많이 하시면 이제 어린 나이에 또 다른 것도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애니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당한 수준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욱 교수님 하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네. 가장 말씀을 잘하는 분, 사람을 가장 잘 웃기는 분. 근데도 아무도 또 이제 개그맨 이러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 속에 이제 메시지가 항상 담겨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어릴 때도 이렇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어릴 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저놈은 물에 빠지면 주댕이가 뜰 놈이야.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그때도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저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에 빠지면 주댕이가 뜬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입이 가볍다 그런 얘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잘했는데 그러니까 끼는 있었는데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 있지 않습니까? 기술은 있는데 철학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깊이 없는 밝음. 사람들은 그걸 밝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볍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깊이가 없는데 밝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말 많이 하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좀 안 좋으셨어요. 엄마의 소원은 이제 통일이 아니라 이혼이라고 막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딴 놈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일부러 더 밝은 척 하려고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슬픔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또 남한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학교에서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까? 엄청 개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말 끼어들고 막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야 너희들 오늘 운동회인데 새치기 하면 안 돼. 그러면
야, 새를 치냐? 이렇게 새를 막 쳐?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를 막. 그런 애들.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네. 그야말로 대책 없는 아이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기술은 있는데 철학이 없다 철학이 그러는데. 없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말 소통 이런 어떤 네. 메시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 뭐랄까요?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깊이가 생기셨는지. 사실 뭐 어렸을 때도 깊이가 있을 것 같았는데. 예. 그몇 번의 좀 과정이 있었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어렸을 적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예.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두 분 다 이렇게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가족 이렇게 조사하는 한창 쓰죠. 이게 예, 있었는데 예. 뭐 이렇게 전세냐, 너희 집은 맞습니다. 니네 집이냐, 뭐 자가냐. 예,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차는 있냐, 예, 예. 뭐 없냐, 뭐 맞습니다. 이런 걸 쓰는데 아버지 학력에 제가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제 그 학교를 못 다니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더라고요. 예, 예. 옆에 있는 친구는 아빠, 대졸, 엄마, 전문대졸 막 이렇게 거침없이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고졸이라고 썼습니다. 고졸. 그래서 엄마는 뭐로 쓸까 하다가 이제 엄마도 고졸할까? 그러다가 그건 좀 양심에 좀 가책이 들어서 중졸로 하면서 중졸.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어떤 제 얼굴에 가면이 싹 이렇게 쓰여지는 느낌이었어요. 좀 그래도 이제 세상 물정을 좀 안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 집과 우리 집은 사정이 다르구나. 아, 예. 이제 그걸 알기 시작한 예,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그러셨어요? 보통 예. 사람보다 말을 크게 하시거든요. 아. 근데 이제 친구를 집에 데려갔는데 친구가 이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못 보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친구가 또 안녕하십니까 창욱이 친구입니다 이랬는데 아버지가 보통 분들보다 훨씬 큰 소리로 왔냐 이렇게 해버리신 거죠. 아, 예.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가 이렇게 당황을 하면서 저를 보더니 야 니네 아빠는 왜 말을 이상하게 하냐. 그래서 이제 또 그 순간 이제 뭔가가 또 이렇게 제 얼굴 예, 앞에 예. 싹 이렇게 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이후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을 집에 한 번도 제가 안 데려왔어요.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러면서 예. 이제 더 밝은 척을 많이 하고 이제 더 웃기고 더 웃겨주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대학을 재수해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1살에 자살을 시도하게 됐거든요. 너무 그래요? 힘들어서. 예, 예. 그래서 남들이 다 가는 대학 못 가고 집안에 힘들고. 집은 예. 어렵고 예. 엄마도 되게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 집에 대학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되게 기대를 하셨어요. 막내 하나라도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예. 했는데 제가 이제 아주 유명한 대학도 아니고 그 이름을 알리지 않는 대학이었거든요. 이렇게 세상에 절대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 않는 제가 지금 얘기 드려도 모르는 그런 아마 이렇게 정리된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길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살하기 전에 친구에게 전화를 한번 하려고 한 거죠. 죽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예. 하루에 한 50명 가까이 자살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타깝네. 예. 나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지니까 엄마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죽으려고 여기 왔어. 이랬더니 그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예. 제 운명을 바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살게 된 거예요. 예. 하던 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어버려라. 하던 대로 하라고. 죽어버려라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농담인 줄 아는 거죠. 왜냐면 예. 제가 평상시에 너무 까불고 막 막 농담하고 막 예.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농담하고 그렇죠. 웃겨주고 예. 그야말로 나대는. 그렇죠. 예. 그리고 혼자 집에 갈 때는 씁쓸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 친구는 저보고 이제 하던 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는 친구가 없구나.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아무도 없고 뭐 전문대도 못 가고 친구도 없고 예. 죽겠다고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장난인 줄 알고 하던 대로 하라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21살에 자살을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또 참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
다시 태어났네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왔는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는지, 외롭고 관심받고 싶고, 예. 자존심이 세서 제 어떤 상처라고 생각하는 건 상처나, 절대 예.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예. 그리고 더 잘난 척하고, 더 괜찮은 척하고, 더 남을 웃겨주고 살았던 마치 삐에로 같고 광대처럼 살아서 제 주변에는 사람이 늘 많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전 친구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삼수를 했습니다. 예. 삼수를 해서 대학을 성악과에 대한민국- 가셨죠. 아닙니다. 그 전에 이제 예. 제가 대학을 2군데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제 예. 아주 뭐 이름 있는 대학인데요. 예. 그 해병대, 해병대를 갔습니다. 이제 그러셨어요? 네, 이제 재수에서 떨어지고 군대를 간 거죠. 군대. 예. 이제 오, 뭐 해병대 아무도 나오셨어요? 받아주던 예. 데가 없는데 군대는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서 제대하고 잠깐만요. 거기서도 그렇게 웃기셨어요? 해병대 가셔서? 거기서 저는 그 쫄병들을 때리지 않고요. 예. 쫄병들 앞에서 에어로빅을 해줬습니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리고 쫄병들이 웃으면 웃어 쫄병이 웃어 쫄병이 웃어 웃지 마.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또 이런 거 해주고. 그 어쩌면 웃겨서 웃긴 것도 있었지만 예. 제가 외로워서 남을 더 많이 웃겨줬던 것 같아요. 관심 받고 싶고 예.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네요. 예.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이제 아버지랑 저랑 그런 관계가 없거든요. 예. 아버지는 또 술을 좀 많이 드시는 스타일이셨고요. 이제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 사랑과 인정에 아주 목말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남이 저를 봐주는 걸 필요 이상으로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삶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내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성악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 목소리가 지금 워낙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이제 목소리가 좋아서 너는 노래 부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원래 제 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목소리는 약간 이런 식이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런 그 어떤 예. 깊이가 전혀 없는. 예. 그리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대는. 그래서 여자애들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여성들이 목소리로 남성을 빨리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최근에 예. 어떤 뭐 홈쇼핑의 이런 예.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중저음의 목소리의 남성이 어떤 물건을 세일즈할 때 최고로 잘 팔린답니다. 오, 지갑을 열게 하는 게 중저음이다. 네, 맞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네. 오. 그러니까 이제 막 말을 빨리 하고 높게 하고 막 이런 것보다 중저음인 분이. 예. 이 물건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거는 좀 당황스럽고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안녕하십니까 뭐 저희 예. 한국경제TV의 뭐 누구입니다. 이렇게 뭔가.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호 이런 거였죠. 예. 이제 그러다가 성악을 잘못 배웠습니다. 싼 맛에. 레슨을 싼 맛에. 예. 돈이 없으니까 예. 이제 지방에서 아주 이렇게 저렴하게 배우다 보니까 소리를 잘못 배운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악가처럼 내라.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이러던 애가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완전 폼 잡는. 그렇죠. 예. 떡볶이 먹으러 가서도 아주머니 단무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야? 쟤 이상한데? 라고 하는 그 이상한 것을 저는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면요. 사람의 목소리는 자기만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든 녹음해서 보면 자기 목소리보다 훨씬 안 멋있어요. 좋게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안 멋있어요. 이 책 속에서 네. 교수님께서는 자기 목소리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 자기 목소리를 찾으셨어요? 저는 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이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보이스에 어원을 둔 아주 중요한 단어가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예. 재능이나 천직, 예, 소명.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의 소리를 찾아라라고 할 때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저분이 뭔가 저 일을 할 때 보면 저분은 참 천직이야. 예. 저분은 예. 참 천직이야.
아, 저분은 사업하는 걸 보면 참 천직이야. 이러는 사람이 있고, 참 그냥 얼른 은퇴해서 돈이나 벌어가지고 은퇴해서 쉬어야지. 이러는 분도 사실 있거든요. 예. 직장을 다녀도 저 사람은 천직이네. 이게 바로 보케이션인데 그 네. 어원이 보이스라는 거죠. 아, 예. 근데 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동이거든요. 공기를 진동하는 울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울림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인간이 자기의 심장을 울리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의 심장은 언제 뛰냐면 예. 보통 인간의 심장은 언제 뛰나요? 이렇게 나 심장 뛴다라고 생각할 때.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렇죠. 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같이 있는 일을 할 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본인이 의미를 느끼거나 본인이 재미있고 흥미를 예, 느끼면 흥미 있어요. 인간의 심장은 뛴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는 집중하는 힘이 저절로 생기고 그걸 반복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의 소리를 찾아라 라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당신은 어디에서 의미를 느낍니까? 당신의 심장은 언제 뜁니까? 당신의 심장은 언제 흥미를 느낍니까? 그렇네요. 예. 예. 목소리에 그런 의미까지가 그렇죠. 다 있네요. 그러니까 예. 음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안녕하세요, 전 누굽니다. 이렇게 해서 좋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 삶이 함께 나오는 그렇죠. 거네요.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의 예. 삶 자체의 그 울림이 예. 사실 그 사람 목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여성들이 목소리를 좋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끌리느냐? 이거는 여성의 심리이기도 한데 군중의 심리이고 역사의 그 움직임하고 그렇죠. 똑같은데 그렇죠. 그럼 아주 간단하게 예. 자기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 남자가로서 아니면 예. 인간으로서 예. 예. 자기 삶을 걸고 이건 난 아주 의미 있는 일이야. 이건 아주 나에게 흥미로운 일이야. 예. 어느 분야든 그런 그렇죠. 분야를 하고 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이렇게 끌리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럴 때 목소리도 실제 달라질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주 기술적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자기가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순간에 네. 목소리도 더 사람에게 더 매력 있는 목소리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상대적으로 전 주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불분명확한 목소리의 가장 예. 큰 원인은 불분명확한 생각이라고 그랬거든요. 음. 물론 육체적인 장애가 있고 예. 정서적인 장애가 있어서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예.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목소리는 다를지 몰라도 아주 공통적인 특징은 눈빛은 거의 비슷한 것을 본 것 같아요. 예. 뭔가 나는 이게 의미가 있어. 난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값어치를 발견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 눈이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발견했어요. 엄청 생명 바쳐야지.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미 있는 자기 삶을 걸만한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한 어린 사람들도 예. 보면 탁 말을 탁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탁.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목소리가 어색하고 어눌해도 사람을 결과적으로는 끄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도 보면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해도 그렇죠. 예. 뭔가 근데도 우리는 사람을- 열심히 듣죠. 끌리는 예, 힘이 예.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왜냐? 젊음을 바치고 아주 철학 있게 아주 열심히 맞습니다. 예.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자기 길을 가고 있고 자기 목소리를 가고 있는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에게 그런 말을 물어봤답니다. 우리 박지성 선수는 축구를 안 했으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치킨집 했을 겁니다. 치킨집. 예. 그래서 이거 치킨집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치킨집은 보통 저녁에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낮에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고요. 아. 저녁에 치킨집 하려고요. 와. 그럼 역시 축구네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예. 역시 멋지다. 역시 멋지다. 예, 멋지네요, 정말. 예. 그래서 이제 10대든 20대든 김연아 선수도 보면 예. 딱 인터뷰를 하고 그럴 때 딱 그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 뭔가 기운에 예. 딱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게 하는 그러네요. 묘한 예. 매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자기 목소리를 찾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 진짜 삶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수 있을 것 같고요. 있고. 네. 예. 이 책이 지금 이제 소통에 관해서 쓰는데 네. 제가 이제 맨 처음 시작하면서 네. 정말 서로 말이 안 통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쵸. 특히 이제 상사를 모시고 일하는 젊은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정말 우리 누구는 도저히 말이 안 돼. 네.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자꾸 소통이 막히는 겁니까? 우리 사회에서. 뭐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있겠지만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 누군가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똑똑하고 똑똑하지 못하고의 문제를 조금 벗어나서 예. 저는 어쩌면 우리 안에 과연 누가 들어와서 쉴 만한 공간이 있는가. 네. 부하 직원이, 동료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때로는 내 지친 마음이 들어와서 쉴 곳이 있는가.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데, 아파트에 이렇게 그 모델하우스를 가는데요. 예. 펜트하우스라고 아주 막 2층으로 된 너무 그렇죠. 좋은 집이 예. 있어서, 여기 사진은 못하지만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탁 갔는데요. 뭐 대리석으로 됐고 너무 화려한데, 전 개인적으로 거기에 놀란 게 아니라 화장실이 3개가 있더라고요. 아, 예. 하나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 하나는 또 이제 또 복도에 있는 화장실. 근데 저쪽에 화장실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인가 했더니 예. 손님을 위한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렇게 딱 봤는데 그렇게 넓지 않고 크지 않은데 한 사람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쉬고 일을 보고 예. 이런. 좋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저희도 어떤 남의 집에 딱 가다 보면 일이 급해요. 예. 그런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집도 여기서 일을 봐야 되고 나도 여기서 맞아요. 냄새 나는 일을 봐야 예, 돼요. 예. 참 서로 곤란하죠. 그리고 또 이제 민망하고. 또 너무 공간이 가까우면 또 물소리도 나고 그렇죠. 계속 예. 물 내리면서 물소리를 많이 할 수도 예, 없고 예. 그런데 사람 마음에도 때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에 예. 들어와서 되게 냄새 풍기는 짓을 하고 갈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 내 앞에다가 변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나 또한 우리가 먹으면 변을 보고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그렇죠. 나 또한 남에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냄새나는 짓을 하고 살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때에 예. 내 안에 게스트용 화장실 하나, 아. 크지는 않고 넓지는 않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내 안에 와서 실수하고 그 일을 처리하고 갈 만한 공간 하나, 예. 그런 게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 멋져요. 그러면 얼마나 예, 예. 참 그게 정말 마음의 부자가 아닌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래. 예. 이런 펜트하우스에 살지 못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마음에는? 예. 이런 펜트하우스가 있으면 좋겠고 내 마음에 이런 손님용 화장실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러면은 그 누군가 살다가 실수하고 예. 냄새 풍기는 일을 하고 가더라도 이제 그거 하고 환풍기 틀어놓고 나는 내 화장실, 내가 쓰는 화장실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며칠이 지나면 또 냄새가 사라지죠. 예,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실수한 게 평생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예. 오래 가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보면 그 며칠이면 또 사라지는 감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제 마음속에 네. 제가 마음을 닫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은 여쭤보려고 했어요. 김창옥 교수님처럼 그렇게 유쾌하고 네. 또 그런 어떤 넉넉한 소통을 하시는 분은 혹시 미워하는 분이 없는지, 또 마음을 닫은 사람은 없는지. 저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예. 아버지가 저한테는 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부러 닫으려고 해서 닫은 게 아니라 예. 이제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고 그리고 아버지도 상처받고 자라신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오셨고 그리고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새어머니에게도 아버지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 새어머니에게서 와서 난 이제 동생 그 동생의 이름이 만약에 뭐 창민이다 그러면 지금도 아버지는 창민이 엄마 이렇게 호칭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안 들렸는데 어느 날 그게 들리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80이 가까이 돼도 70이 넘으셔도 아들로서 상처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새엄마를 예.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예. 누구 엄마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게 되게 사실은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아직도 마음의 문을 예. 80이 가까이 돼서 닫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아버지는 잘하셨기 때문에 또 자녀에게 그게 대물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챙기고 예. 뭐 그래 우리 아들 뭐 어떻게 지냈어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전혀 이제 술을 안 잡수시면 아예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사무적으로 야 그거 가지고 와. 그 정도만. 예. 예. 너 심부름 해. 예. 밥 먹어. 이런 거 정도 하시지 어떤 우리 아들 뭐 오늘 어떻게 지냈어? 뭐 요즘 그런 뭐 일상적 대화가 그런 거의 거는 이제 없으셨습니까?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그냥 일이죠, 일. 예. 일 그런 관계로 이제 오래 지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한 번의 사건으로 닿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예 이제 근데 이제 청소년 때는 아버지가 나에게 관여를 안 하시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죠. 예. 청소년 때 누가 간섭하는 거 싫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처리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아버지가 없구나. 근데 또 아버지한테 의지하고도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뭔가 조언을 얻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이제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랑 친해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예. 어느 날. 예. 이제 결혼을 되게 늦게 했는데요. 그 아버지는 자꾸 친해지고 싶어서 장가 가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서투신 거죠. 예. 우리 아들 뭐 여자친구는 있니? 우리 아들 뭐 어떻게 언제 장가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장가 가라 이놈아! 이게 보통 사람은 훨씬 큰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꾸짖듯이. 네, 그렇죠. 예. 제가. 예, 알겠어요, 아버지. 근데 이제, 장가 가라고, 이놈아! 이제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속이, 아버지는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챙기셨다고, 이때까지 뭐 수십 년을 아들 몰라라 하고 사셔놓고, 갑자기 왜 이렇게 챙기셔, 아들을. 그것도 되게 거친 방법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버지에게 마음을 탁 이렇게 닫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어떻게 푸셨어요? 아니면 못 푸셨습니까? 상당히 많이 풀린 게 있습니다. 고맙게. 예.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예.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 저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예. 제주도에 있는 치과인데, 아버님이 누구누구시 맞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치과 병원에 치료를 뭐 이것저것 받으러 오셨는데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라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나 아버지랑 안 친한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좋은 걸 하시기로 하셔서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해야죠.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급히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이구 저희 아버지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전화를 자꾸 바꾸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소리를 되게 크게 하시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막둥이야! 아버지다! 미안하다! 제가 아버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내라 그러세요. 힘들게 키웠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전화를 끊어버리셨더라고요. 그게 안 들리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어렸을 적에 자라면서 언젠가는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해야 된다고
정말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막상 돈이 얼마 없으셔서 그걸 보내달라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하게 속이 상하면서 아버지하고의 사이가 아주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의 어떤 그 소통이 사실은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소통은 소통 전문가라는 아들이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과 곤란한 상황에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게 모든 세월의 어떤 그 앙금들을 푸는 첫 열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렇네요. 이 책 속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보면 이제 상처나 열등감 이런 게 많거든요. 사실은 소통을 막는 것 중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느닷없이 화를 확 내거나 이래서 소통을 막을 때 되게 보면 사실은 마음속에 계속 쌓여있는 뭔가를 건드렸기 때문인데 상대는 잘 모르는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만 우리가 해소하더라도 사람들과 좀 소통을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나 그런 열등감. 일단 상처가 있는 저도 이제 뭐 가정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처에 대한 아주 큰 해결점 중에 하나는 상처를 해결하기 전에 상처받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내 감정을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사실 우리는 괜찮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괜찮은 척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웃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우리 그럴 때 상대가 어떤 감정이 있을 것 같으면 그 감정을 건들 것 같아서 못 물어보고 그냥 뭐 괜찮아 이 정도인데 좀 더 직접적으로 그럼 물어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괜찮아보다 더 중요한 말은 괜찮니? 너 괜찮아? 괜찮지 않거든요. 근데 괜찮지 않은데 자꾸 괜찮지? 그러면 괜찮아. 진짜 괜찮지? 괜찮다고! 이러면서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잖아요. 화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괜찮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과거를 바꿔줘서 치료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느 정도의 상처들은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엄마 아빠가 다퉜어요. 엄마 아빠가 늘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아이에게 힘들지. 너 괜찮아? 기분이 어때? 그럼 자기 기분을 얘기하거든요. 너무 속상해. 그걸 말할 기회를 줘야 되네요. 너무 화가 나. 열받아. 그래. 정말 화나고 열받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때 사람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마음 알아줄 때. 그렇죠. 그때 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나가 내 형이 하나인데요. 밖에 나가서 맞아도 잘 안 웁니다. 근데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죠. 울먹울먹 해가지고. 그럼 이제 형이 와가지고 야, 너 누구한테 맞았어? 안 맞았어요. 누구한테 맞았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맞았어? 라고 하는 게 그 어떤 한국식의 Are you okay거든요. 너 누구한테 맞았어? 꼭 가서 누구를 패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인데. 그때. 그리고는 오히려 더 의기양양해서 형 데리고 골목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오히려 안 맞고 아무 일이 없었던 아이보다 이 아이가 크면 그래 나 어렸을 적에 나 초등학교 뭐 저학년이고 우리 형 중학교일 때 내가 탁 동네 애들한테 맞고 형한테 내가 일러가지고 우리 형이 너 자꾸 맞고 댕길래? 어이 따라와 누구야? 그리고 그 형이 그 동생을 데리고 갈 때 그때 그렇죠. 마치 무슨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내 감정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따뜻한 시선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바꿔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야, 진짜 그래.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에게도 그렇죠. 직원들을 사장님이 사이에서의 관계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예. 박 과장 힘들지. 이렇게 하면 아, 사장님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울컥하죠. 예. 그리고 뭔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 내 때보다 박 과장이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 근데 요즘 애들은 기합이 빠졌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어렸을 적에 말이야. 나 우리 월남했어. 월남. 그때 막 다리 끊어지고 말이야. 막 그 다리 넘어오고 막 그때 주먹밥 먹고 막 요즘 것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 진짜 우리 사장님하고는 대화가 그렇죠. 아, 옛날 사람이구나. 아, 안 되는구나. 그렇죠. 예. 지금 시대가 어쩐 시대인데. 그렇죠. 아버지 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 좀 힘들지? 이렇게 해주면 딱 소통인데. 그렇네요. 뭐 예. 글로벌 위기다. 지금 뭐 너만 힘든 거냐.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렵다. 아빠 월남 스키 부대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막 쫙 또 이게 레파토리 있으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아버지랑은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딱 이렇게 좀 알아주는 거. 예. 그런 이야기 한마디, 그런 알아주는 눈빛 하나. 사실 뭐 어떻게 대단한 거 세상에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맞네요. 예.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삶의 전부가 되기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그 마음의 앙금을 풀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작은 것에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이제 재밌게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또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인간관계 5가지 황금 법칙. 네네. 그 말은 어렵습니다. 네네. 대체 5가지 황금 법칙 어떤 겁니까? 책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법칙들을 예. 근데 사실은 이제 67가지 중에 예. 이제 그런 짤막한 에피소드 예. 67가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정말 이거는 정말 강력 추천이다. 예.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저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find your voice. 너의 소리를 찾아라. 목소리. 예. 네. 자기 목소리. 너의 소리를 찾아라. 예. 그리고 전 두 번째가 사람은 내 소리를 찾고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소리를 찾았으면 예. 사람들이 알아듣는 표현으로 당신의 소리를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메시지는 확실한데 예. 남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건 진짜 혼자 악쓰는 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예. 이제 자기의 소리가 강할수록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꾸로. 거죠. 예, 그렇게 네. 되네요. 자기 메시지는 엄청 강해요. 예. 그런데 목소리 찾는 것만으로는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목소리를 찾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과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지 예. 자기 목소리를 찾는 것만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렇네요. 거죠. 예.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를 좀 배워라. 네. 상대방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 어떤 겁니까? 저희가 미쿡을 가면 말입니다. 미쿡을 가면 영어를 써야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쿡 가서 미쿡 사람한테 한국말로 엄청 열심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못 알아듣냐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그걸 우리 일상에 딱 대입하니까 정말 아주 실감나네요. 그렇죠. 예. 자기 마음의 얘기를, 자기 지식의 얘기를 자기만 알아듣는 언어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 그게 사람들의 약속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원칙들. 그게 언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들이 종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종이 갖다 주세요라고 했을 때 종이를 갖다 줘야 되는데 종이 컵을 갖다 주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삶에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언어를 알아듣는 것. 도대체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약속한 그 언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언제 마음이 열리는가? 인간은 언제 스스로 힘을 내는가? 그런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저는 또 두 번째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 남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것도 남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입니까? 그렇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마사이족은 이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아주 반가우면 얼굴에 침을 뱉는답니다. 당황스러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얼굴에 침을 뱉으면 이제 반갑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요즘 나랑 싸우자는 건 전쟁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어떤 또 나라에서는 합장을 하고 이렇게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면서 인사를 한답니다. 이렇게 다 존경합니다. 예. 반갑습니다라는 예. 뜻이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하고 이 훈련을 해봤더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 이거는 무슨 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침? 예, 이건 무슨 침인데 그러니까 서로 눈을 보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언어인 것 같아요. 예. 삶의 언어. 예. 그들이 쓰는 언어는 과연 무엇인가?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는 무엇인가? 그렇죠. 청소년들은 문자 길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짧고 유치하게 해야 좋아하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부모님들은 문자 해도 뭐 길고 진중하게 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어떤 삶의 지혜. 그리고 그냥 스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스팸. 바로 삭제 들어갑니다. 애들한테는 좀 소통 원하시면 뭐 아빠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잊지 마라. 그리고 크크. 이런 거나 하트. 약간 또 오타도 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또 하트 못 찾는 아빠는 한글로 하트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그 애들이 우리 아빠랑 통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제 막 삶의 지혜의 말씀들, 막 솔로몬이 얘기했단다. 뭐 이런 거. 그런 건 화장실 앞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내 아이랑 소통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망가지는 것이 누군가와 소통되는 것인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진지하고 자기 폼 다 잡으면서 소통하려고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옥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자뻑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안녕하세요. 멋있습니까? 소장님? 이건 멋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이미지, 내가 원하는 내 이미지와 사람들이 나를 느끼는 이미지의 그 공간을, 갭을 줄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이미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이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남이 생각하는 것과 그러니까, 나를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내 이미지, 내가 추구하는 내 이미지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을 줄여가는 거죠. 그것도 전 일종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생각하는 아버지에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나는 우리 아들하고 엄청 친해. 근데 이제 아들은 난 새 아빠를 원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빠는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진짜 힘들어. 이러는데 이제 아버지만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때로는 사장님만 그 사실을 모르시기도 하고 학생들은 다 아는데 때로는 그 사실을 교수만 모르고 이런 일도 저희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사실은 벌어지는 건데. 그렇죠. 저희가 늘 겪고 또 당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나눌수록 이 소통의 문제 정말 그 입장 속으로 들어가서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거 없이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난 돈을 지불합니다. 그렇죠. 공교육과 사교육에. 그런데도 우리는 영어를 그리 잘하진 못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책과 예산이 개인과 국가적으로 지불됩니다. 근데 어쩌면 삶의 언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만한 집중적인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언어를 알아야지 세상이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외국에 나가도 확장, 국내에 있어도 확장. 근데 이제 언어가 이해할 수 없으면 외국에 나가서도 되게 1차적 삶만 사는 거죠. 그렇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 여성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기껏해야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오케이?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질이 이게 좁고 작아지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진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는 글을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학교를 한 번도
안 오시고 못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려운 거죠. 교무실 앞에서 교무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들이 돈을 붙여드려도 은행에서 바로 돈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찾는 게 아니라 창구 직원 중에 누가 제일 착해 보이나라는 걸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왜냐? 그분한테 얘기해서 비밀번호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네. 근데 어쩌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언어를 모르면 눈이나 귀가 가려져서 눈이 있지만 보이지 않고 귀가 있지만 들리지 않고 그러면 몸에 긴장을 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창욱 교수님과 함께 소통의 언어가 무엇인지 말씀 들으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우리가 애국어 몰랐을 때 외국 나가서 살 수 있는 불편함이. 삶의 불편함 이것과 좁아지죠. 우리 지금 소통의 언어를 모르거나 소통을 못했을 때 비교하니까 정말 끔찍할 정도로 소통이 중요하다. 그 다시 느꼈습니다. 끝으로 지금 뽀뿌리 쇼 하고 계시죠? 네, 포프리 쇼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한 기업이 이렇게 사회에 그 소통을 환원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문화 교육 환원으로 제가 하는 이제 강의와 토크쇼를 이제 인터넷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For Free라는 이제 그 사이트인데요. 거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그런 소통에 대한 언어를 공부하는 강의와 토크쇼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김창욱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아주 유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